합니다.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밖에서 들어오시는 거 아니죠? 네. 아까 밖에. 들어오셨죠? 네, 한 시간 전쯤. 그럼 네. 그때까지는 비가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제가 들어오자마자 비가 왔었는데요. 네. 네. 지금은 어떤지 오나? 지금 뭐 저하고 똑같은 처지군요. 네. 똑같은 입장. 여기서는 지금 밑에가 안 보여서 우산을 쓰고 다니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네. 근데 이런 날은 정말 괜히 센치해지고. 비 오는 날은. 영화도 그럼 좀 그런 스타일의 영화입니까? 오늘은 날씨랑 잘 어울리는 영화를. 아, 그래요? 네. 오. 본의 아니게 골랐네요. 네, 이런 날씨가 될 줄 모르고 골랐는데. 네. 오늘 날씨에 소개해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제목이요. 아주 쉽습니다. 브루클린. 브루클린. 네. 네. 고유명사기 때문에. 그럼요. 예,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지명이죠. 브루클린. 네. 미국 뉴욕에 있는. 네. 네. 한 번도 가보진 못했어요. 아, 그래요? 영화에서는 정말 많이 봤는데 뉴욕을 한 3일? 다 합치면 한 5일? 왔다 갔다 들린 적은 있지만 그냥 맨하탄에 그냥 관광객 많이 가는 센트럴파크만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어서 대부분 그렇죠. 예. 네, 브루클린은 아직 가보지 못했고 영화에서 하도 많이 봐서 마치 갔던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특히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그 지명이기는 하죠. 사실 관광객들은 브루클린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뉴욕의 명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맨하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굳이 안 가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궁금하긴 해요. 네. 근데 이 브루클린이라는 작품이 그러니까 제가 올해 3월에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후보에 오른 작품을 지금까지 다 소개를 했는데 네. 딱 한 작품 남은 게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품상을 받은 게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스포트라이트. 네, 예. 보스턴 글로브지의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스포트라이트가 상을 받았고 함께 작품상 후보에 올랐던 작품들이 디카프리오의 레버넌트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소개했던 룸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고 네. 스필버그의 스파이 브릿지가 있었고 맷 데이먼이 주연한 마션이 있었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매드맥스가 있었고 네. 또 그 월스트리트의 이야기를 다룬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빅쇼트. 이 영화들은 대부분 다 지금까지 전부 다 국내에서 개봉을 했고 마지막으로 개봉하는 후보작이 바로 이 브루클린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예전만 해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 받고 후보되고 이래도 한국에서 볼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작품상 후보에 오른 작품이 이 영화를 끝으로 모두 다 이제 한국에 어쨌든 소개는 됐습니다. 네. 그때 함께 후보에 오른 부문이 작품상뿐만이 아니라 각색상하고 여우주연상 후보 올라서 총 3개 부문에 후보에 올랐는데 네. 그 로튼토마토닷컴이라고 미국의 평단이나 언론의 평점을 이렇게 다 모아서 평균을 내놓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거 점수로 환산하자면 100점 만점에 이 영화가 97점이에요. 무지하게 높은데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상 받은 스포트라이트도 97점까지는 아니지 않았나 싶고 다른 그 작품상 후보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그 지지를 받은 작품이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사실 이게 새롭다고 할 만한 요소가 많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점수가 높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영화를 보는 중간에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좀 의아하다. 근데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받을만하다?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히 뭔가 새로운 형식이나 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일종의 클래시컬한 이야기.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클래식하다기보다는 이야기 자체가 뭔가 클래시컬한 고전적인 매력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오히려 최근에 이런 영화를 만난 적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오히려 반가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장르를 말하자면 흔히 하는 말로 정통 멜로. 정통 멜로. 네, 뭔가 뭐 새로운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TV를 통해서 뭐 명화극장이나 주말의 명화로 봤던 약간 할리우드 고전 멜로의 그냥 최근 버전 같은 느낌? 네, 이야기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워낙에 멜로 영화를 좋아하고 로맨스를 좋아하고 또 젊은 여성이 사랑을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를 또 워낙 좋아하는 특이한 취향이다 보니 저는 이 영화를 무척 재밌게 봤고요. 추측컨대 아마 많은 남성 관객들은 이 영화를 그닥 좋아할 것 같지는 않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들긴 하지만 여성 관객은 왠지 좋아할 것 같다. 어쩌면 자기의 이야기 같을 거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얘기하실 건 없어요. 모든 남성들이 김세윤 씨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 항상 일반화의 오류는 저지를 수 있는데 네. 그냥 뭐 대체로 추측해 보건데 예. 굳이 이제 그 다수를 따지자면 그쪽 남성 관객이 다수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네. 영화의 배경은 1950년대입니다. 50년대 낭만의 시대군요. 네, 195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부모님 세대 혹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의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약간 국제 시장과도 같은. 아하. 영화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예. 영화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지만, 그러니까 국제 시장이 그려냈던 우리들의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사랑 이야기가 주는 어떤 그런 감흥이 있듯이 브루클린은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고요. 영화가 시작되면 아일랜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그 마리온 코티아르가 출연한 이민자라는 영화도 그랬고, 그 당시 40년대, 50년대, 60, 그러니까 그 무렵에 미국으로 한창 이민 가던 그 유럽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이제 소설로도 그렇고 영화로도 다루어지거든요. 그중에서도 아일랜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래서 이 영화 역시 아일랜드에서 별다른 희망 없이 뭐 특히 그 여자가 그 당시에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그 선택지가 많지 않던 시절에 네. 언니의 도움으로 그리고 카톨릭 교회 신부님의 도움으로 뉴욕에 가게 되는 에일리스라는 여자가 이제 주인공이고요. 네.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브루클린으로 이제 혼자 브루클린으로 와서 힘들게 뉴욕 생활에 적응해 가는데 네. 외롭고 고향 가고 싶고 향수병에 시달리고 매일 내가 이 낯선 곳에 혼자 뭐하나 생각하며 너무나 고향에 가고 싶던 어느 날 한 남자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옅어지고 네. 이 남자와 그 함께 시간을 보내는 브루클린이라는 곳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그 와중에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네.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고 과연 나는 브루클린에서 새 삶을 살 것인가? 나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아일랜드에서 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멋진 남자와 함께 삶을 꾸릴 것인가의 두 가지를 놓고 갈등하는 에일리스라고 하는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줄거리만 들어도 우리가 많이 소설로도 그렇고 많이 봤던 이야기잖아요. 뻔해요. 네.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혼자 외롭게 생활하던 젊은 여자 앞에 남자가 나타나고 또 한 명이 아니라 또 스타일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또 한 명의 남자가 나타나서 그 사이에 갈등하며 네. 그러면서 자기 인생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한 여자의 곧 20살 무렵의 이야기를 영화가 쭉 그려내는데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영화를 잘 만들면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그 이야기 자체는 새롭게 느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말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영화를 언제 봐도 좋아하는데 그야말로 정통 멜로. 우리가 어릴 때 좋아했던 것처럼 지금도 좋아할 수 있는 사랑 이야기이자 20살 그 20대 젊은 여성의 성장 영화로도 손색이 없는 아주 근사한 만듦새로 완성된 영화입니다. 네. 자, 우선 음악을 한 곡 듣죠. 지금 고른 이 음악을 먼저 들려드리고 왜 이 영화에서 이 노래를 골랐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죠. On Education이라고 하는 작품 그 사운드 트랙에서 네. 멜로디 가르도의 Your Heart is as Black as Night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네. 자, 뭐 이 영화는 아니고 네. On Education 네네. 사운드트랙의 수록곡입니다. 멜로디 가르도 Your Heart is as Black as Night 듣겠습니다.
네, 멋진 음악이죠. 네. Your heart is as black as night. 멜로디 가도십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네,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고 이 곡을 저희 브루클린이라는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 아니라 에듀케이션이라는 작품의 사운드 트랙에서 고른 이유는요. 네. 이어 그 브루클린의 각색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루클린이라는 영화가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고 여우주연상 이 시얼사 로넌이라고요. 어텀먼트의 그 동생으로 나왔던 13살 때 어텀먼트로 나와서 아카데미 후보가 됐던 13살 때 네. 후보가 됐던 바로 그 배우가 이제 20살이 넘어서 컸군요, 이제. 출연한 영화가 브루클린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로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랐는데 바로 작품상 여우주연상 외에 이 영화가 각색상 후보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각색상. 네, 그 얘기는 브루클린의 원작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네. 콤 토이빈이라는 그 작가가 쓴 2009년에 쓴 소설을 각색해서 영화로 만들었고요. 이 소설을 영화로 시나리오로 각색한 사람이 바로 닉 혼비라는 작가입니다. 닉 혼비라는 작가가 우리에게는 그 사랑도 리콜이잖아요. 네. 의 원작자이고 어바웃 더 보이의 원작자이고 네.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종목을 야구로 바꿔서 영화로 만든 나를 미치게 하는 남자. 그래요. 하지만 원작 소설은 축구가 축구 원래 얘기죠. 그 축구가 소재였잖아요. 피버피치라는 소설을 쓴 유명한 소설가이지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설을 각색한 작품이 또 적지 않거든요. 그중에 한 작품이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극찬했던 리즈 위더스푼이 그 주연했던 와일드라는 작품이고요. 와일드. 또 방금 제가 음악을 들려드린 언에듀케이션이라는 작품도 그 니콤비가 각색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브루클린이라는 작품도 니콤비가 각색을 했는데 브루클린을 보고 나면 방금 음악을 들려드린 바로 그 영화 언에듀케이션이 생각나요. 둘이 시대는 시대 배경은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고 언에듀케이션은 영국이 배경이고 네. 브루클린은 미국이 배경이라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영화가 그 관객에게 하고자 하는 그 중심 스토리 하나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랑 이야기지만 사랑이 전부인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두 남자 중에 한 명을 선택한다는 건 결국 그러니까 두 가지 갈래길 앞에서 자기 인생을 어떤 인생을 선택하느냐의 그 선택지에 놓여 있는 여자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선택당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어떤 멜로 영화는 뭐 50년에도 있었고 60년에도 있었겠지만 21세기에 어쩌면 비슷한 스토리라인의 영화를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다면 캐릭터가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전에는 정말 그냥 사랑에 목매는 그리고 어쩌면 남자에게 선택받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던 그러한 그 여성 캐릭터를 우리가 많이 보았다면 네. 지금 이런 니콤비라는 작가가 각색한 두 편의 영화만 봐도 지금 그리는 그 이야기는 좀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라고 해도 여성 캐릭터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근사해지고 있고 좀 더 능동적이 되어가고 좀 더 닮고 싶은 그 선택을 하는 여자들이 영화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브루클린은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해왔던 이야기지만 지금 시대에 그려낼 수 있는 형태의 여성 캐릭터가 등장해서 저에게는 더 재밌게 다가왔던 그 원래 원작 소설의 힘이기도 하겠지만 그거를 각색을 한 니콤비의 공도 있지 않을까. 네. 예. 해서 니콤비의 소설과 니콤비가 각색한 작품들을 좋아했던 분이라면 브루클린 역시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음악은 뭘 들을까요? 음악은 그냥 오늘 날씨도 이렇고 해서 네. 브루클린 베이비. 브루클린 베이비. 네. 라나델 레이. 네. 영화하고는 관계없고요. 브루클린. 그냥 베이비. 브루클린 들어가서? 브루클린 베이비라는 그 노래 가사도 마지막에 보면 여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 남자친구도 쿨하지만 내가 더 쿨해. 라는 그런 가사를 갖고 있는 곡이라서 왠지 영화 주제와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라나델 레이의 브루클린 베이비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